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 고물가, 고금리에도 강력한 미국 경제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6월 달에 금리 인상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발 훈풍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과 또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던 이러한 엔비디아의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급등을 했고요. 또 다우존스가 0.11%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시총이 2천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기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시총 하루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죠. 전일 발표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0.3%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기술적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는요,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대비 상승한 1.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rop상 청구 건수 또한 22.9만 건으로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되자 헤드워치를 보시면요. 6월달 추가금리 인상 전망이 동결 전망과 거의 5대5 상황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돌풍에 따른 기술주의 강세와는 별도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애프터마켓 폭등을 어제 선반영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와 유사한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그룹주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업종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AI와 또 반도체 관련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먼저 차트를 보시면 레이저셀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윈팩이라든지 또 이미지스, 아비코전자 이러한 종목, 엑시콘과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AI 섹터에서는 보시면 아이크래프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스트 소프트, 태성,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테마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신전자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 삼화전자, C큐브, 삼화전지, 한국매화와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음 달 2일부터 개최되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ASCO를 앞두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으로 삼성제약이 상한가에 직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차트를 보시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젠백스 링크, 그리고 젠백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GW 바이텍이라든지, 이오플로우, 그리고 더 메디팜, 일신바이오와 같은 이러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원격의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네오팩트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있죠. 바로 SY가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시가지 이탈한 음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곡물 관련주 누부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 형성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현재 미국 경기는 견조한 고용과 또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견조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명목 소비는 팬데믹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소비는 2021년 3월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라는 부분 우리가 이거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요. 그 물건 100개를 팔아서 1억의 매출을 올리던 기업이 이번에는 90개밖에 팔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매출 증가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CPI와 PPI의 역전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으로 기업 EPS 또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매크로가 불안한 시기에 중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매크로 지표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또 반도체를 제외하고 강력한 테마를 형성한 그 테마군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단기 스윙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그 전략을 어디다가 써볼지 오후장 공략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탄소 중립 관련주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시장이 열광하고 있을 때 저희는 탄소 중립 쪽을 보자라고 이제 가져와 주셨는데 올해 여름이 정말 역대급 폭염이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나서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좀 중점을 잡아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쪽으로 저희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될 이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실 탄소 중립은 워낙에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를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이러한 개념이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가스전에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사업 규모를 본다라면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25일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무려 9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를 하고 또 G7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기후클럽에 참여해서 글로벌 기후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블룸버그에 의하면요, 2021년 탄소 중립 관련 투자금이 총 530억 달러로 2016년에 66억 달러에 비한다면 거의 8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10월부터 그 유럽연합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그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 이른바 탄소 국경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국가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서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탄소 중립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 말씀해 주시는데요. 탄소 중립 쪽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 에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디스플레이나 관련 부품 업체로 볼 수가 있고 또 탄소 포집 기술을 상용한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배출 온실가스 저감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에서 또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입각해 본다라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기술력 특히 정부와 미세조류 활용의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고가물질 사업화를 추진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세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탄소 포집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 포집 기술을 정부와 상용했다라는 이러한 기업으로서 최근에 상당히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조정 구간 차트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조정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을 본다면 1,200원이지만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1,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500원 최근에 고점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매수는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고 목표가는 최근 고점인 1,500원대 그리고 추가적인 눌림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에어 살펴봤고요. 저희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신 라이콤 어제 상한가 도달 성공하고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 궁금한데요. 이 자리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5월 15일에 추천을 드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또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 갭을 띄울 거고 갭을 띄우면 일단 일부 물량은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전략대로 모두 수익을 잘 챙기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그 파트너의 초도 물량 선정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광승폭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라이다 레이저 센서를 선보이기도 했던 그런 기업인 만큼 또 이러한 개발된 레이저가 자율주행처리 적용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차트에서 3,500원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3,500원 이탈하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구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00원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마이크로2 나노도 볼게요. 바로 어제 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5% 급등 나왔고 차트상 단기 5일선을 정말 잘 유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이 붙는다면 주가 업사이드 쪽으로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홀딩 해야 되죠. 지금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인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거나 양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의 위치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300조를 쏟아붓는 그러한 용인시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큰 수혜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빠른 기간에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홀딩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 2000도 보겠습니다. 프로 2000 오늘 장중에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항상 종목을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 수익을 챙기느냐 그러한 고민들이 항상 많으실 텐데요. 현재 시장은 매매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시장이고요. 슈팅이 나왔다고 다시 한번 시가를 이탈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수익을 준다라면 일부라도 챙겨가는 전략을 항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프로 2000 보시면 여러분 좀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의 고점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죠. 3,300원 자리가 최근의 고점이고 돌파 못하고 그렇다면 오늘도 약한 수급에서 돌파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익은 일부라도 챙기고요. 그리고 눌러준다라면 수익 챙긴 만큼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정말 탄력적으로 추세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종목 일단 조정을 준다라면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로이천까지 AS 잘 받아봤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전략 세워보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또 연휴에 쉬지 않고 열일해 주십니다. 일단 내일 저녁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내일 저녁 10시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내일이 아니고요. 5월 29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날 10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제목 이거 방송 주제를